자, 오늘 라이브 제목은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미션 있다가 없다가 진실은 무엇이냐. 여기서 밑에 딱 피처링 구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라가 본게. 자,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비단 프리우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이브리드 직병렬 시스템을 쓰는 모든 차량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누군가가 질문했어요. 그래서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의 미션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다. 노 사장이 리뷰를 되게 세밀하게 하잖아요. 그런 노 사장이 자동차의 미션이라는 건 너무나 명확한데 왜 노 사장은 미션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을까? 사실 미션이 있다가 없다가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노 사장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의 미션은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명확하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미션이 있다고도 생각하고 없다고도 생각하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짝 애들 무슨 뭐 속초 왔다 갔다 하고 그거 뭐 좋아하는 그쪽 애들이 있잖아요. 맨날 나 라이브 할 때나 내 영상에 맨날 그걸 갖고 조롱질을 해. 프리우스 미션이 있어요 없어요 막 물어봐. 정작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걔는 프리우스는 미션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는 왜 미션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을 했는지, 그게 더 우선인데 나한테 계속해서 왜 미션이 있다가 없다고 하느냐, 있다고 없다가 하는 이유가 뭐냐를 물어봐야 되는데, 수차례 얘기를 해줘도 말귀를 알아쳐먹지를 못해요. 자, 왼쪽은 토요타나 렉서스가 쓰고 있는 직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내놨고요. 도요타, 렉서스, 그리고 직렬의 우선 방식을 쓰고 있는 혼다의 직병렬도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회로도를 이렇게 그려놨고요. 오른쪽은 현대 기아가 쓰고 있는 병렬식 하이브리드입니다. 물론 미국과 독일의 대부분의 하이브리드도 이렇게 병렬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병렬 시스템을 쓰고 있는 세로로 돼 있는 BMW라든가 뭐 이런 회사들이 요 시스템, 제네시스 같이 후륜 미션을 쓰는 게 요 방법이고, 직병렬을 쓰는 후륜 미션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도요타의 대표 차종인 프리우스, 캠리, 렉서스 ES300H나 라브4 같은 차량들이 엔진과 이 PSD와 MG1 모터와 MG2 모터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전륜 시스템은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쉽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컨트롤러 인버터 관련된 것들이 위에 있고, 여기가 엔진이고요, 플라이 휠이고요, 이 앞에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미션이 들어가고, 그 앞에 MG1 발전기 모터가 들어가고,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의 유성 기어 세트의 바깥쪽에 있는 링 기어에 연결되어 있는 축에 MG2 구동 모터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 밑에 차동 기어 세트가 연결돼서 바퀴를 구동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직병렬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직병렬 시스템의 핵심은 노 사장이 늘 얘기하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빛나는 도요타 하이브리드의 기술이라고 제가 말하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예요.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도대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뭐냐? 사실은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는 요거예요. 유성 기어 세트. 맨 작은 기어가 선 기어라고 하고요. 그 선 기어를 감싸고 있는 작은 원이 플래닛 기어를 감싸고 있는 플래닛 뭐라고요? 아무튼 요게 플래닛 기어라고 해요. 플래닛 기어. 플래닛, 이걸 무슨 케이스라고 하나 뭐가 있고, 바깥에 있는 게 링 기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쏙 합체가 돼가지고 안으로 쏙 들어가서 기어 세트가 하나가 돼요. 방금 살짝 보였던 여자는 제가 좋아라 하는 정소민 양입니다. 제가 어제 드라마를 봤는데 이번 생은 좆대성.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에는 유성 기어 세트 하나가 여기 딱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성 기어 세트 하나, 보통의 자동차들이요, 전륜 미션이 됐던 뭐 후륜 미션이 됐던 기어 미션이
기어비를 1, 2, 3, 4, 5, 6, 7, 8단을 만들려면 이렇게 유성 기어 세트가 하나, 둘, 세 개의 마지막 파이널 기어비까지 해서 유성 기어 세트가 4개 정도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8단의 기어비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10단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단독적으로 유성 기어 세트 하나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기어비는 최대 3단까지를 만드는데 보통은 한 1, 2단 정도를 만든다고 보면 돼요. 최대는 3단까지 만들 수가 있거든요. 1, 2, 3단. 유성 기어 세트 하나가 1, 2단의 기어비를 만들어요. 자, 노 사장이 토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는 미션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왜냐? 자, 차가 굴러감에 있어서 엔진이 돌던 구동 모터가 돌죠. 하이브리드니까. 둘 중에 하나가 돌아서 이 바퀴를 굴려요. 바퀴를 굴려서 차가 가겠죠. 근데 엔진에서 나온 힘이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 이 유성기어 세트를 통해서 바퀴를 굴려요. 근데 얘는 1단 또는 2단, 최대 3단까지의 기어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보통의 미션은 유성기어 세트가 최소 3개 정도는 들어가 줘야 미션이 되면서 완벽한 기어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프리우스가 됐던 캠리가 됐던 렉서스 ES300H에는 유성기어 세트가 1개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1개. 자, 이 1개로 1, 2, 3단 바퀴 기어를 못 만들어요. 기어비를. 그러면 엔진을 구동시켜서 바퀴를 돌려서 차가 감에 있어서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정도의 기어비를 활용을 해서 0km부터 100 몇십 km까지의 속도를 낼 때 기어비 변환을 줘야 되는데 얘 혼자서는 기어비 변환이 안 되잖아. 미션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근데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해서 이 유성 기어 세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 자체는 기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죠? 기어라고 보는 게 맞아. 근데 얘가 혼자서는 기어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토요타는, 렉서스는 ECVT라는 말을 써요. 여기서 E는 엘렉트릭 모터를 뜻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달려있는 MG2 모터, 요게 지금 MG1의 발전기고요. MG2의 구동 모터예요. 여기에 지금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가 들어가서 여기랑 맞물려 갖고 바퀴를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단을 만들고 2단을 만들고 3단을 만들다 아니면 1단 다음에 2단으로 넘어갈 때 모터가 바깥쪽에 링기어에 회전을 더해서 기어비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주행 중 필요한 1단부터 7단까지의 기어비를 이 모터와 함께 기어비를 만들어줘요. 모터와 함께. 보통의 자동차가 모터가 기어비를 바꾸는 짓을 안 하죠. 근데 얘는 PSD하고 모터를 합쳐서 기어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 자체만으로 보면 미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미션이 없다라고 봐도 되죠. 왜? ECVT라고 해서 전기 모터가 기어비 변환을 같이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나 미션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 미션 안에 들어가 있는 유성기어 세트 하나를 똑 떼가지고 요 하나를 여기다 탁 넣어놨어요. 보통의 차는 요거 하나만을 가지고는 못해요. 기어 변환을. 모터랑 같이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직변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어떻게 가느냐? 자, 처음에 차를 출발할 때 구동 모터가 PSD 쪽에 동력을 줘서 같이 바퀴를 굴려요. 그러다 힘이 필요하면 엔진이 스르르륵 살아나요. 스르르륵 살아난 엔진은 바로 PSD를 통해서 구동 모터랑 같이 협력을 해서 바퀴를 굴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바퀴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남으면 안쪽에 있는 썬기어를 통해서 요 앞에 붙어 있는 발전기를 돌려서 충전을 해요. 자, 그러니까 엔진이 PSD를 통해서 바퀴를 굴려. 근데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움직일 때는 100이라는 힘이 필요했어.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구동저항이 들 걸리네. 가려는 힘이 생겼네. 그러니까 100이라는 힘을 줘서 만약에 30km의 속도로 차가 가고 있는데 가기 시작했더니 100의 힘이 없어도 30km의 속도를 낼 수 있죠. 이미 가기 시작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100이라는 힘을 여기서 만들어주는데 힘이 남을 거 아니야. 이 남는 힘은 안쪽에 있는 썬기어를 통해서 발전기를 돌려요. 발전기. 이 앞에 있는 MG1 모터를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나온 힘 100이 처음에는 바퀴를 다 굴렸는데 굴러가기 시작하니까 힘이 남네?
그게 직병렬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힘이 남으면 남는 힘이 안쪽에 있는 썬기어를 타고 발전기를 돌립니다. 어차피 엔진은 똑같이 배의 힘을 내고 배의 힘을 내기 위해서 똑같은 기름이 들어가요. 근데 처음에는 그 배의 힘이 바퀴를 굴리지만 굴러가면서 무부하 상태, 부하가 덜 걸리는, 저항값이 덜 걸리는 상태에서는 남는 힘은 발전기를 돌려요. 자, 구동 모터가 PSD를 통해서 바퀴를 굴렸어요. 가끔은 전기 모터로 가는데도 힘이 남으면 이쪽으로도 이런 상황은 극히 드문데. 자, 그리고 엔진으로 요로 통해서 요로 갔어. 바퀴를 굴려. 힘이 더 필요해. 구동 모터가 요로 힘을 더해서 요로 가. 그래서 엔진이 많은 기름을 먹으려고 할 때 구동 모터가 계속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차는 모터와 엔진이 합세를 해서 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모터와 엔진이 합세를 해서 바퀴를 굴리는데 힘이 남으면 충전도 같이 하는 거예요. 직병렬 두 개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전기를 가지고 차를 굴리기도 하지만 굴러가면서 다시 충전을 해요. 남는 힘을 빼다가. 그래서 구동 모터로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통해서 전기가 들어가는데 힘이 남으면 PSD의 안쪽에 있는 썬기어를 통해서 발전기를 돌려서 다시 충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듯하지만 굉장히 정교하게 딱딱딱딱딱 주고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병렬이 좋다라고 하는 거고, 병렬식, 제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독일자동차의 병렬식 시스템을 타면 질리는 부분이 생긴다. 왜 질리는 부분이 생기고, 다른 시각에서 장거리나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병렬 시스템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병렬 시스템은 먼저 장거리를 달릴 때 왜 좋냐? 자, 여기에 엔진이 있어요. 엔진 앞에 바로 모터가 있어요. 자, 이 모터가 돌면 이 다판 클러치를 통해서 북구의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동력이 가는데, 모터에서 나오는 힘을 토크 컨버터를 통해서 미션으로 가는데 요 뒤로 바퀴로 가죠. 이 뒤에가 바퀴예요. 동력원이 이제 차를 굴리는 바퀴로 가는데, 모터에서 나오는 힘을 기어 변환을 통해서 증폭을 시킬 수가 있어요. 회전비를. 그리고 모터에서 낮은 토크가 적을 일은 없지만 토크를 증대시킬 수도 있죠. 똑같은 모터 힘을 가지고 기어비를 변환시킬 수 있는 게 병렬 시스템의 장점이에요. 이걸 가지고 고속도로를 갈 때 기어비 변환을 통해서 최적의 최종 감속비를 높게 써가지고 주행 타력을 붙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 사실 전기 모터를 가지고 주행 타력을 늘린다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고, 병렬은 가만 보면 어떻게 가냐? 엔진 앞에 모터가 바로 있어요. 엔진 앞에 모터예요. 자, 직병렬 시스템처럼 MG1 발전기가 따로 없어요. 얘네들은 발전기가 없어요. 발전기가 없고 모터가 있는데, 자, 엔진을 통해서 모터랑 붙어서 트랜스미션으로 가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여러분들이 타는 현대나 기아나 일반적인 미국 또는 독일의 병렬 시스템은 처음에 출발하려고 할 때 모터가 돌죠. 모터가 돌아요. 엔진이 돌지 않습니다. 모터가 돌아서 차를 움직여요. 왜? 처음 정지되어 있는 물건을 움직이려고 할 때 가장 저항값이 크고 기름을 많이 먹어요. 스타트할 때 기름을 많이. 그러니까 그때는 무조건 모터로 차를 출발을 시킵니다. 자, 모터로 차를 출발을 시켜요. 모터가 빙빙 돌아서 미션을 돌려서 차를 출발을 시켜요. 자, 차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병렬의 장점 뭐냐? 굴러가기 시작한 다음에 엔진을 스타트 모터로 안 살리고 미션이 굴러가는 힘으로 엔진을 살리니까 엔진을 좀 부드럽게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모터를 돌려서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바퀴를 굴려서 가기 시작했어. 자, 근데 모터로 배터리에서 전기를 주는데 배터리가 금방 닳죠. 닳면 어떻게 돼? 엔진이 바로 살아납니다. 엔진이 살아나서 여기서 살아난 엔진이 모터를 같이 통해서 이쪽으로 굴리죠. 모터의 안쪽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모터가 돌면서 엔진의 힘을 뺏어가진 않아요. 모터의 안쪽을 통해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모터로 차를 출발을 시키고, 출발되자마자 배터리가 적어지게 되면 바로 엔진이 살아나서 엔진이 미션으로 힘을 딱 줘서 가죠. 이게 병렬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단점은 이제 뭐가 되느냐? 자, 모터를 계속 쓰니까 배터리의 잔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 배터리를 충전을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바퀴가 모터를 돌리던, 그 차알몬 유튜버는 뭐라 그랬어? 모터가 역회전을 해서
충전을 한다. 후진을 해서 충전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근데 본인은 분명히 역회전이라 그랬어요. 모터가 역회전을 해서 충전을 하는 게 아니죠. 모터의 원리, 모터에 전기를 주면 자석 요 외부 쪽으로 전기가 흐르면서 안에 있는 회전자가 돌아서 힘을 만드는 거고, 전기를 주지 않고 회전자를 강제로 돌리면 얘가 발전을 해서 밖으로 다시 전기가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자, 모터에 배터리에서 전기를 줘서 갔어. 배터리의 잔량이 줄었어. 자, 그러면 이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죠. 가면서 타력으로 회생제동, 브레이크를 걸어서 바퀴가 움직이는 힘으로 모터의 회전자를 강제로 돌려갖고 얘가 충전을 하게 해서 전기를 만들어내거나. 근데 얼마나? 뭐 정지하는 구간이 그렇게 길진 않을 거 아니야. 금방 쓸 거 아니야. 쓰는 그 짧은 구간에만 바퀴가 모터의 회전자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자, 바퀴가 모터의 회전자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되게 짧아요. 상황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회생제동을 갖고 배터리를 다 충전한다? 불가능하죠. 아예 뭐 해발 고도 뭐 한 5km 언덕에서 그냥 아래까지 그냥 직할강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바퀴를 돌려서 모터를 회생제동으로 배터리를 다 충전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 배터리는 뭘로 충전할 것이냐? 이제 엔진이 모터를 돌려야죠. 직병렬 시스템에서는 주행하는 상황에서 무부하 상태, 부하가 걸리지 않아. 바퀴가 배의 힘을 필요로 했는데 엔진에서 배의 힘을 줬어. 움직이기 시작했어. 가려는 물체는 계속 가려고 하니까 엔진에서 계속 배의 힘을 만들어서 넣어봤던들 이제 70만 있어도 차는 간단 말이야.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힘이 남잖아. 남는 힘은 일반 차들은 어떻게 돼? 다 날아가는 거죠. 아니면 이제 기어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거나 부하가 들 걸리면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서 100km, 110km 항속을 하면 연비가 잘 나오는 이유가 뭐야? 부하가 들 걸리니까 연비가 잘 나오는 거야. ECU가 판단해서 연료의 분사량을 최적으로 줄여주니까. 그렇게 최적으로 줄였는데도 힘이 남는 거야. 이 남는 힘을 PSD의 안쪽에 있는 썬결을 통해서 이 발전기를 돌려갖고 충전을 해주기 때문에 주행 상황에서도 얘는 충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속도로를 세게 달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지. 고속도로를 세게 달리게 되면 힘이 안 남거든. 모든 힘은 바퀴를 돌리는데 다 가야 되니까. 왜? 100km가 넘어가면 저항값, 구름 저항값은 속도에 비례해서 올라가지만 에어로다이나믹에 관련된 공기 저항값은 속도의 제곱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차가 110 이상을 달릴 때는 힘이 안 남아요. 뭐 달리다가 악셀을 놓고 타력으로 살짝 갈 때는 힘이 남겠지만 계속 엔진 힘을 주고 110, 120, 130으로 뚫고 나갈 때는 저항값, 공기 저항값 때문에 엔진에서 나오는 힘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연비가 잘 나오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얘가 시스템 구조가 간단하니까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쭉 쏠 때는 얘가 더 연비가 잘 나와요. 잘 나올 수밖에 없고. 하지만 시내에서 모터로만 가다 서다가 많은 경우가 많을 때 배터리를 다 썼어. 많이 썼어. 잔량이 20%밖에 안 돼. 자, 얘를 ECU의 프로그램 로직에서는 70% 이상을 유지를 시켜야만 최저의 연비가 나오니까 배터리를 충전을 하려고 ECU는 노력을 한단 말이야. 우리가 배고프면 뇌가 배고픔을 사람한테 인지시켜 주듯이 차량에 있는 ECU 컨트롤 시스템도 배터리의 잔량을 늘리고 싶어요. 어떻게 돼? 엔진을 살려서 엔진이 강제로 모터를 돌립니다. 그때는 모터가 아니라 발전기가 되는 거죠. 자, 충전을 하기 위해서 엔진에 기름을 떼어갖고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강제로. 왜? ECU는 배터리의 잔량을 50% 이상을 갖고 싶어 하니까. 50% 이상이 있어야만 늘 효율 좋은 하이브리드 구간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면 엔진을 살려갖고 얘를 충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니지. 얘는 엔간한 상황이 아니면 ECU가 엔진을 배터리만을 충전하게 하는 상황을 잘 만들질 않아요. 웬만하면 굴러가는 상황에서 남는 힘으로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해요. 근데 얘도 그 상황 조건이 안 맞으면 얘도 엔진을 살려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근데 얘는 여기 생긴 거 보세요. 얘가 구동 못하고 얘가 발전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생긴 게 달라. 발전기가 굉장히 발전에 유리하게끔, 얘네들은 구동 못하고 발전기는 아예 이 회전자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MG1의 발전기는 발전에 훨씬 유리하게끔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엔진이 살아나서
배터리를 충전하려고 했을 때 병렬식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적은 기름으로 배터리를 충전을 할 수가 있죠. 왜? 발전을 위해서만 발전기를 만들었으니까. 하지만 병렬 시스템들은 구동도 해야 되는 구동 모터를 전기를 주지 않고 안에 있는 회전자를 강제로 돌려서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얘네들은 충전 용량이나 발전 용량이 직병렬을 쓰고 있는 도요타의 시스템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선생님 그러면 직병렬 시스템이 무조건 좋은 거야? 당연히 무조건 좋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걸었고 직병렬 시스템에 우수하며 하지만 생산 단가라든가 쭉 직진을 하는 구간이 많고 고속도로를 많이 탄다라고 하면 모터에서 나오는 힘이나 이런 것들을 증폭을 시켜줄 수 있는 완벽한 미션을 갖고 있는 이런 병렬 시스템이 훨씬 더 좋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직병렬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현대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나 K8 하이브리드의 시스템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단 그들이 주행할 때 좀 멀미가 나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좀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싫다고 하는 거지 이 시스템 자체가 족같은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럼 뭐 독일이나 다른 회사들이 안 쓰겠지. 근데 분명한 건 얘네가 시스템의 생산 단가는 훨씬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병렬 시스템을 쓰고 있는 차들하고 별로 단가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얘네들이 마진은 더블 마진일 확률이 높다라고 나는 판단을 하는 거죠. 뭐 제가 뭐 생산자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얘네가 생산 단가가 낮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렇게 움직이니까 뭐가 좋겠구나 알지. 자, 그러면 원래 오늘 제목이 뭐야?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의 미션 있다가 없다가의 진실은 뭐예요? 맞죠? 얘만 봤을 때는 미션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 PSD가 하나야. 이 유성기어 세트가 하나만 있단 말이야. 하나만 갖고는 최대 보통은 1, 2단이고 최대가 1단에서 3단까지의 기어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얘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미션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그렇다고 미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잖아. 어차피 얘를 통해서 바퀴를 굴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미션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완벽하게 미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이 CVT니까 이 구동 모터와 함께 이 모터가 돌지 않으면 얘 자체적으로는 미션 임무 수행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션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게 노사장은 당당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노사장을 존나 놀리는 거야. 프리우스는 미션이 있어요, 없어요? 야, 다시 말해줄게. 잘 알아쳐 들었으면 좋겠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없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왜?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2단 갖고 미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오토바이도 6단 리턴인데 자전거도 1, 2단 기어만으로는 안 간단 말이야. 미션이라고 할 수 없어. 하지만 유성기어 세트가 하나잖아. 걔가 미션이야. 그러니까 미션이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속초 왔다 갔다 하는 애는 뭐라 그랬어? 프리우스에는 미션이 없대. 그러면 걔 말은 그건 뭐냐? PSD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디퍼렌셜로 동력을 줄 거냐 이거지. 말해봐. 속초 얘기해봐. 미션이 아예 없다며. 그럼 어떻게 바퀴를 굴릴 거냐고. 아예 없으면 있다가 없다가 하니까 바퀴를 굴릴 거 아니냐 이거지. 왜? 하나만 봤을 때는 없지만 모터랑 같이 해갖고 또 만들기도 하니까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못 알아쳐먹으면 그거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니들이 이해 능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제발 좀 생각이라는 걸 하고 살으라고. 생각. 이 뇌는 생각을 하라고 있는 거잖아. 생각을 하라니까. 이 PSD를 미션으로 보는 게 맞을지 안 보는 게 맞을지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니까. 안 그래? 이해 좀 하라고. 알았지? 모르면 나한테 카톡을 보내라고. 만나서 내가 자세하게 알려줄라니까. 여러분들, 병렬식 시스템의 장점 또는 단점, 직병렬 시스템의 이 구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다 이해
하면 좋겠지만 이해를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제가 만약에 오늘 설명한 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다시금 얘기를 해주세요.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연구를 해볼게. 왜냐면 나는 딱줄이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 쓰면서 무슨 뭐 알루미늄 뭐 T1, T2, 뭐 T1000이 뭐 어려운 용어 안 씁니다. 몰라요. 나는 그런 용어를 몰라요. 그냥 논리만 놓고 보자는 거지.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이것도 만약에 설명이 어렵다.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내 수준에 맞추면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수준이 낮으니까. 내 수준에 나는 사실 여러분들의 수준을 맞추려고 좀 올린 거야. 하이테크를 올린 거야. 나는 무리한 거지 오늘. 이거 나한테 어려운 거야. 나는 이거보다 더 쉬워야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 수준 때문에 올려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가겠습니다.